안녕하세요. 11월 13일 정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네. 우리 자주 이번 주에 보네요.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KBO에서 네. FA 공식 발표를 했죠. 뭐 예상됐던 선수들이 많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NC 다이노스가 8명으로 가장 많아요. 40명 정도가 나왔나요? 네네. 와. FA 공시가 됐다는 거는 이번 주가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2023년 FA 자격 선수는요, 공시 후 2일 이내인 15일까지 KBO에서 FA 권리 행사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6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날이죠.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합니다. 17일날 바로 나올까요? 어떨까요? 나올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빠른가요? 정프로 네. 올 시즌 양의지 선수가 FA 키를 쥐고 있는 건 맞지만 꼭 양의지 선수일까? 팀이 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의지냐, 유광남이냐, 박동원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유광남과 박동원은 스타일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과 양의지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의지 선수의 거치입니다. 소속팀 NC가 총력전을 펼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FA를 앞두고서 구단들의 이런 반응은 안 믿어요. 자, 안 믿는데 네. 저는 구단 방향보다 지금 네. 이해랑 대표의 방향이 과연 누구부터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도 계약 소식이 좀 순번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양의지 선수의 몸값도 관심입니다. 100억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거다. 120억, 140억, 140억까지. 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뭐 소문도 들리긴 하는데 그런데 FA 공시가 되기 전에 사전 접촉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템퍼링은 금지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못하죠. 원 소속팀이 먼저 협상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X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필을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LG에서도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방의 모 팀에서 유강남 선수 측과 많이 접촉하고 있다. 뭐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롯데인가요? 저도 모르죠. 롯데에서 유광현 선수 영입한다는 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접촉도 안 하는데 어떻게 썰이 흘러나올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롯데가 포수 자원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롯데도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황민규 단장과 롯데가 그리는 그림의 성향상 양의지 선수보다는 포수로 더 많이 뛸 수 있는 조금은 더 젊은 포수를 영입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사실 박동원, 유광남 선수, 박세욱 선수 외에는 이재호 선수도 뭐 포함해서요. 네. 없어요. 지금 만약에 LG에서도 유광현 선수를 놓친다. 그럼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년에 그럼 바로 박동원 선수 데려오나요? 김범성 선수를 바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쵸. 뭐 보수 자원이 이제 필요한 구단이 뭐 기아, SSG도 들어갈 것 같고 느낌에 그쵸. 두산 한 4-5팀이 막 이렇게 있는데 SSG가 셀러리캡 상한액이 이제 뭐 이번 주 발표되겠죠. 발표한 이후에 이제 포수 자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네. 정영진 구단주가 포수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셀러리캡 상한액 일단 1차에서는 한번 넘기고 그 다음에는 또 넘기면 이 신인 지명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되게 조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쓰겠다고 하는 팀들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고 SSG 랜더스가 이 셀러리캡 상한액을 넘겨서라도 FA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아 타이거즈랑 박도원 선수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네. 다뤘었잖아요. 네. 사실 그 이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크게 뭐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단연 계약의 협상이 계속해서 마무리가 안 됐다면은 당연히 FA 시장이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죠. 정말 내년에 좋은 흔적을 내기 위해서 기아가 만약에 박동원 선수를 놓쳤어요. 근데 또 다른 양의지나 플랜 B, C를 놓쳐버렸어. 다시 박동원 선수가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기아가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주효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보강했어요. 네. 그렇지만 박동원 선수의 위치와 클래스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박동원 선수가 기아에 뭐 트레이더 되어온 지도 벌써 한 시즌을 거의 다 뛰었기 때문에 네. 그 팀의
다 녹아들었다. 적응 다 했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양의지 선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요. 네. 네. 돈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네. 이런 위치가 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지만 양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고향팀으로 갈 거냐, 지금 원소속팀으로 갈 거냐, 정말 예전에 있던 무산 베어스로 돌아갈 거냐, 이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랑 대표와 양현진 선수가 어떤 소통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지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최근에 더 이상 포수 영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기사를 보면서 네. 무언의 압박 같았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라고 기가 저는 들렸기 때문에 네. 무언의 압박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하나 이글스도 선수 영입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현역 단장이 그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왜 지난 시즌은 그게 안 됐을까? 사실 외야 자원을 영입하려고 해야 된다. 팬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는데 저는 그게 정민철 단장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에서의 지원의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 자체가 리빌딩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FA를 선수를 영입하면 성적이 안 난 거에 대해서 실드를 치는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작년에는 그렇게 올해 분명히 이 선수들이 좋아질 거라는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네. 올해 역시도 그렇게 한번 해봤지만 더 이상 이게 흔적을 낼 수 없다라는 뭔가의 구단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올해만큼은 FA 영입을 통해서 좋은 베테랑들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퓨처스 FA 선수들도 공지가 됐어요. 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LG 트윈스 외야수 이형종 선수인데요. 정구루랑 저랑 얼마 전에 이형종 선수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셀픽쇼 인터뷰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형종 선수의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뼛속 깊이 LG를 사랑하는 선수예요. LG에서 나온 모든 휴대폰 기종을 다 갖고 있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 다 LG전자. LG에 대한 애사심 정말 제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LG에 남고 싶은 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제 나이가 지금 33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단년으로 LG에서 짧은 계약으로 어떤 제안을 한다면 이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FA 시장에 나간다면 많이 기회를 주는 그런 팀에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년 2군 FA 제도가 생기면서 국회성 선수가 네. 조금 아쉬운 결과를 그렇죠. 냈죠. 근데 올해로 마지막으로 이제 2군 FA 제도가 폐지되는데 폐지되죠. 예. 이용종 선수가 협상을 통해서 타 팀을 이적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LG에서도 정말 이용종 선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외야의 자원의 뎁스를 생각하면 굳이 이용준 선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과연 잡을까? LG 입장에서는 조금 이용준 선수한테 큰 액수를 제시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용준 선수는 타팀이랑 좀 접촉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영준 선수 연봉이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만약 다른 팀으로 갈 경우에는 보상금이 1억 2천을 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는 그 옮긴 팀과 1억 2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외의 옵션과 그 다음 그렇죠. 연도의 다시 조건, 이제 뭐, 네, 이런 그다음부터. 것들도 뭐 뒤로 계약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이영준 선수가 2008년 1차 지명을 통해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사실 되게 좀 풍파가 많았던 사연이 많은 선수예요. 중간에 또 이미탈퇴를 해서 골프로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야구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게 부상이 한 번씩 찾아오고 맞아요. 이 경기를 또 많이 못 나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니까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장타면 장타, 수비면 수비 항상 매 경기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타팀으로 이적하든 LG에 남든 앞으로 팀에 분명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욕심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 트윈스의 외야 자원은 진짜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재현 선수가 상무 뭐 이제 입대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명타자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LG와 이영종 선수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둘이 함께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출전 보장과 그다음에
대우죠. 네, 외화가 필요한 팀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T, 네, 두산, 삼성, 두산, 삼성, 네, 키움. 키움도 있네요. 네. 네, 막 롯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뭐다 다행히 가겠네요. 다네요. 다 가겠네요. 네. 네, 이영준 선수의 통산 성적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영준 선수가 퓨처스 FA임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이영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걸까요? 필적인 1군 FA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단장이나 사장이면 땡큐 아닌가요? 네. 연봉 1억 2천에 네. 보상금만 1억 2천만 주면 2억 이용종을 데리고 오시는데 2억 4천만 원이면. 네. 와, 어떤 누가 손을 안 벌리겠습니까? 네. 네. 또 좀 더 내밀한 이야기는 저희 이영미 셀픽쇼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이영준 선수의 FA 소식 그리고 LG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LG 트윈스의 김진선 선수 나왔습니다. 일단 박수. 네. 약속을 지켰어요. 잘 돼서 돌아오겠다고. 그 약속 제가 했어요. 전 잘하겠다고 이제 그때. 잘하겠다는 얘기했지만 나오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저는 나오고 싶었죠.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 성분의 약